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올해 60세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연봉 2억, 아파트 10억.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이사님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38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성공한 사람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인생을 찾았다니요. 저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10분의 1로 줄었지만 행복은 10배가 되었어요. 장자의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이 진짜 쓸모라는 철학이 제 삶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더욱 의미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장, 나의 황금 감옥. 새벽 5시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키보드 소리만이 정막을 깼죠. 또 밤을 샜구나. 언제부터였을까?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해진 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내 은정이었죠. 여보, 오늘도 안 들어와? 준호가 아빠랑 밥 먹고 싶다고. 요즘 아빠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던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안,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다음 주에 꼭. 같은 대화를 몇 번째 반복하는 걸까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 몇 시간 후,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민수 이사, 이번 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음 분기에는 혹시 번아웃 아닌가? 요즘 예전 같지 않아. 번아웃.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순 없었죠. 38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고 스트레스성 위염도 심하네요. 이대로 가시면 약만 처방해 주세요. 일이 너무 바빠서. 민수 씨, 몸이 망가지면 일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소용이 있는 건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어요.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 아들은 이제 28살이 되었어요. 아빠, 언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뭐가? 예전엔 아빠가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피곤해 보이세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성공이라는 이름의 황금 감옥. 저는 그 안에서 3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정말 뭘 하고 있는 걸까?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별을 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가족과의 시간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진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관성이라는 건 무서운 거니까요.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건 참 묘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2장, 나의 추락과 운명적 만남.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를 부른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사님이 38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강 과장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이사님, 다른 회사 알아볼까요? 제가 인맥이 괜찮아요. 잠깐 쉬고 싶었거든요. 5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두렵기보다는 묘한 설렘이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죠. 38년간 뭘 했을까? 돈? 지위? 그래서 뭐가 남았지? 새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새소리를 잊고 살았을까요?
도시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듣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아파요. 저는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어머나, 괜찮아? 어디가 아픈 거야? 10살쯤 된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더군요. 옆에서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지훈아, 괜찮니? 아저씨, 죄송해요. 손자가 넘어져서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 저는 주저없이 지훈이를 업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을까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박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훈이는 평소에 누가 봐주세요? 제가 봐야 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방과 후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 그럼 외로울 텐데. 지역 아동센터가 있긴 한데 선생님이 부족해서. 지역 아동센터.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38년간 회사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집에 가는 길 지훈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고마워요. 괜찮아. 그런데 평소에 뭐 하며 지내니? 할머니가 일 나가시면 혼자 TV 봐요. 가끔 무서워요. 친구들은 다들 학원 가요. 저는 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눈빛. 언제 이런 눈을 봤던가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은정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저는 지훈이와의 만남을 얘기했어요. 28세가 된 준호는 이제 어른의 관점에서 저를 바라봤죠. 아빠가 그런 일을. 의외네요. 의외. 왜? 회사에서는 항상 바빠서 우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아이를. 쓰라린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내지 못했던 제가 말이에요. 그때는 일이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싶어. 은정이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죠. 며칠 후 저는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센터 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졌어요. 센터장님이 반겨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지훈이 할머니께서 연락 주셨는데. 네, 지훈이가 이곳에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물론이죠.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이 부족해서 혹시 봉사활동에 관심이. 그 순간 지훈이가 뛰어왔어요. 아저씨, 정말 왔어요? 응, 지훈아. 여기가 내가 다니는 곳이구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 회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순수함이었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에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죠.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세상의 시선, 가족의 걱정, 그리고 제 자신의 내적 갈등.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죠. 그래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길이 제게 맞는 길이라는 걸요. 3장, 나의 새로운 도전. 첫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어색했어요. 38년간 회의실과 사무실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들 앞에 서다니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새 선생님이에요? 아저씨 왜 이렇게 정장 입어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죠. 안녕? 나는 민수 아저씨야. 지훈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소개해줬어요. 병원에서 도와준 아저씨다. 센터장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민수 선생님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 이런 진심 어린 인사를 받아봤을까요? 하지만 첫날은 정말 실수투성이었죠. 자, 이제 숙제를.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한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다른 아이도 끼어들었죠. 선생님 얼굴 빨개졌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 선생님도 배우는 중이야. 그때 지훈이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우리도 모르는 거 많아요. 아이들의 따뜻한 위로. 회사에서는 실수하면 비난받기 일쑤였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며칠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계란 후라이 태웠어요. 한 아이가 실수를 했더군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처음엔 다 그래. 지훈이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요리 잘해요? 아니야, 선생님도 배우는 중이야. 너희들처럼. 그러자 다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배워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죠. 언제부터 이렇게 웃으며 실수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회사 일 안 해요? 우리 아빠는 회사가 돈 많이 번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너희들과 있는 게 더 좋거든. 지훈이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저희가 선생님한테 돈 줄 수 없는데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너희들이 주는 게 돈보다 더 소중해. 고마워요라고 말해주는 것, 선생님을 믿어주는 것. 그런 게 진짜 보물이야.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우와, 선생님 멋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애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 자체로도 충분했거든요. 집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졌네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봤는데 신기해요.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 싶어서.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빠가 아이들을요? 응. 그런데 회사에서 38년간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누가 나를 진심으로 고마워했을까? 은정이가 의아해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가 고마워요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을 언제 들어봤나 싶어서. 회사에서는 실적, 매출, 그런 것만 중요했잖아요. 준호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번 돈으로 우리가. 맞아. 그것도 의미가 있었지. 하지만 이상해. 아이들 앞에서는 내 직책도 연봉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 그냥 진심으로 대하면 되더라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정말 돌봄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58세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돌봄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 등록했죠.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동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눈높이. 38년간 위에서만 내려다봤구나. 강사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경청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이들은 들어주는 어른을 원해요. 들어주기. 언제 누구의 말을 진짜로 들어봤을까? 공부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일방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죠. 드디어 가족에게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로 일하려고 해요. 은정이가 놀랐어요. 정말요? 준호가 현실적으로 물었어요. 아빠, 거기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훈이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은정이가 걱정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그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선생님 고마워요라고 할 때 38년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준호가 따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준호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회사에서 38년간 한 일,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까?
매출 올리고 실적 내고 그게 누구를 행복하게 했지?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28세가 된 지금 제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행복하세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지훈이가 나를 보고 웃을 때,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 은정이가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그럼 해보세요. 우리가 뒷받침해 줄게요. 가족의 지지를 받은 저는 정식으로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센터장님이 물으셨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훈이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알았어요. 제가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급여가 많지 않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했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쓸모가 무엇인지를요. 회사에서는 매일 제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장자가 말한 무용지용.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장, 나의 진정한 깨달음. 정식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58세에 느끼는 새로운 설렘.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소리쳤어요. 민수 선생님, 진짜 우리 선생님 된 거예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너희들 선생님이야. 지훈이가 신나서 물었어요. 와, 진짜요? 매일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선생님이 너희들 지켜줄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엄마가 오셨어요. 지훈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민수 선생님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해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지훈이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분이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서 남자 어른을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달라요. 제가 더 고마워요. 아이들이 저를 변화시켜주고 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남을 변화시키려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변화되고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센터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 선생님 오신 후로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이들이 더 자신감 있어 하고 서로 도우려고 해요. 선생님의 영향이에요. 그때 지훈이가 뛰어왔어요. 선생님, 숙제 다 했어요. 우와, 정말 잘했다. 어려운 건 없었어? 선생님이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해서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작은 말이 아이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되다니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강 과장과 카페에서 마주친 거였죠. 이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강 과장. 근처에 일이 있어서. 요즘 뭐 하세요? 새 직장은?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가르쳐. 강 과장이 놀라더군요. 네, 농담이시죠? 아니야. 정말 좋아.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연봉이.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연봉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 지훈이가 선생님 고마워요라고 할 때의 그 기분을 2억으로도 살 수 없더라고. 강 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 요즘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 은정이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아이처럼 순수해 보여. 아이들이 가르쳐 줬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때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아빠가 아이들 돌본다고 했을 때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아니요.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아빠를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은정이가 궁금해했어요.
뭘? 준호가 깊이 있게 말했어요. 예전 아빠는 회사 사람들이 필요로 했지만 지금 아빠는 아이들이 사랑해요.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준호야. 회사에서는 아빠 대신 누구든 올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훈이한테는 민수 선생님이 유일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28세가 된 준호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맞아.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보여주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 1년이 지났습니다. 아동센터에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지훈이가 무대에서 말했어요. 저는 민수 선생님께 감사해요. 선생님이 너는 특별한 아이야라고 해주셨거든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김 사장님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할머니가 김 사장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아, 혹시 민수 선생님을 아세요? 전 직장 동료였는데 저분이 정말 우리 민수 맞나요? 발표회가 끝난 후 김 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야? 사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 조카가 여기 다녀서. 근데 내가 여기서 뭐해? 여기서 아이들 가르쳐요. 김 사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쳤나? 내가 왜 그런 일을? 그때 지훈이가 뛰어왔어요. 선생님, 발표 잘했죠? 저는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최고였어. 김 사장님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 얼굴에서 본 적 없는 밝음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잠시 후 저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내 경력으로. 저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사장님을 진심으로 필요로 한다고 느낀 게 언제예요? 김 사장님은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지훈이가 처음 선생님 고마워요라고 했을 때 38년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그런 게 중요해?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고마워했잖아. 저는 확실히 말했어요. 그건 달랐어요. 제가 실적을 올려줘서 월급을 줘서 고마워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제가 있어줘서 고마워해요. 무슨 차이가 있어? 회사에서는 누군가 대신해도 됐잖아요. 더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제가 특별해요. 다른 누구도 될 수 없는. 그때 지훈이가 뛰어와서 저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제가 그린 그림 보세요. 우와, 정말 잘 그렸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김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을 했어요. 사장님, 저 아이에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른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장자가 말한 무용지용. 이제 완전히 이해되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매출과 실적으로 제 쓸모를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쓸모없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5장, 나의 무용지용.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어느 오후 아동센터 교실에서 지훈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커서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정말? 왜? 선생님은 저희를 진짜 사랑해 주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8년간 회사에서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도 값진 말이었죠. 고마워, 지훈아. 선생님이 더 많이 배우고 있어. 아이들이 선생님, 하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다른 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해요. 정말? 고마워.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는 매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구나.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런데 정작 그 쓸모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지금 저는 세상이 보기에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적은 월급, 낮은 지위.
하지만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던 적이 있었나요?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민수 선생님 최고. 저는 마침내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쓸모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쓸모없어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장자가 말한 그 쓸모없는 나무처럼. 베어지지 않고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처럼.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한 아이의 작은 고마워요가 내 인생을 바꿨구나. 내가 가장 쓸모없어 보일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 이것이 바로 무용지용이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성공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되죠.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있어서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돈과 지위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진심 어린 고마움, 순수한 사랑, 존재 자체로 주는 위로. 장자의 무용지용은 2000년이 넘은 지혜이지만 지금도 유효해요. 쓸모 있어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진짜 쓸모를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처럼요. 제가 58세에 모든 걸 잃었을 때 사실은 모든 걸 얻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짜 저를 찾기 시작했던 거죠. 지훈이가 오늘도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어떤 성과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만나시길 바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 순간을요. 그때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무용지용이 무엇인지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주길 바래요. 그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누군가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금까지 김민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